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당에서 TF팀이 제시했던 두 가지 안 말고 탄핵을 이제 택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또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 탄핵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헌재한테 결정을 받겠다라는 뜻인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야를 하지 않고 왜 탄핵을 선택을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게 하야보다 더 낫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일단 그 투표 같은 경우 표결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네.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거슬러서요.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모든 설명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 소추는 당연히 돼서 헌재로 공이 넘어갈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경우의 수들을 다 논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무너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헌재가 제대로 이게 돌아가서 심판을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이제 큰 장애 요소가 작동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것도 탄핵 내지는 이제 계엄이 선포될 때 고려 사항 중에 하나로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 네네.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되면은 오히려 탄핵 심판을 하는 게 6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억지로 헌재가 억지로 심판을 끌고 간다 했을 때도 네네. 6개월은 끌 수 있다. 그러면은 날 소추해라 차라리. 소추해서 헌재에다 공을 던져라. 그럼 국민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를 귀추를 주목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데 헌재는 6개월은 끌 수 있으니 뭐 6개월 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받았는데 네. 아니 저희 6명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힘든데 국회에서 저 한 명 보강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두 달을 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에는 차라리 헌재로 넘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만큼은 선거법 위반으로 날릴 수 있다. 사실 실제로 당에서 이번에 제안했던 두 가지 안 같은 경우는 탄핵보다도 더 빠른 결과들이었거든요. 바보들인 거예요. 자진하야 뭐 질서 있는 퇴진 그 6개월보다 훨씬 짧아요. 그렇죠. 6개월보다 짧죠. 6개월 기다려 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한 번 부결 또 한 번 부결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급한 마음 그리고 화난 민심 저희가 받들어서 저희가 모두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 소추를 가결하겠습니다. 그거를 1월 달에 하시라고요. 1월 달에. 그러고 나면 헌재가 한 여름이나 돼야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재명이는 조국 가고, 재명이 가고 다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이재명도 가고 윤석열 대통령 가고 다 가고 이제 싹 비었죠. 그러면 거기를 또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로 채울 수 있잖아요. 이재명은 아니다. 일단 그러면 이재명만큼은 보내기 위해서 6개월은 버텨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가 터진 당일날 이야기했던 그렇죠. 시나리오예요. 그럼요. 차라리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헌재도 당혹스럽거든 지금. 없는데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에 흠집이 나지 않는 판결이어야 한다. 그럼 헌재도 지금 뭐 머리 끌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더 끌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는데 계엄 요건에 맞냐 안 맞냐 헌재가 또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이것도 세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뭐 민심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연히 지금 완전히 경도되어 있지만 법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 뭐가 틀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래도 그걸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개헌법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이 얘기만 했었는데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교전 상태에 있을 때 계엄을 해야 된다. 요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서 뭔가 계엄을 하려면은 전시 상태여야지 계엄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탄핵을 시킨다든지 예산안을 감안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시가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쭈고 싶었던 게 그 뒷부분에 얘기가 더 있더라고요. 아니요. 거기도 중요해요. 거기도 일단 왜요? 여기 딱 끊어서 먼저 한번 먼저 일단 네. 자, 그럼 국가 비상사태라는 판단 누가 하죠? 헌재가 해야죠. 아니죠. 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행정부는요. 네네. 정말 대통령은요. 음. 또 약간의 그 뭐랄까요? 대통령 그 만의 재량 판단 권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취소소송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요. 법원은 어쨌든 행정부의 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터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판단, 나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어가 정말 완벽하게 100% 넘어가서 네네. 아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재량 판단을 극단적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크게 어긋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헌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국가 비상사태가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재량 판단. 재량 판단.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전 상태에 있거나는 5화잖아요. 5화. 그렇죠. 엔드가 아니라 있거나는 이제 5화기 때문에 전시 상태일 때 그때도 계엄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할 수 있다. 네. 아니, 이거 그러면은 요건은 딱 맞아 떨어지죠. 행정과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놓여 있었죠. 자, 생각해보세요. 네. 헌재 기능 마비돼 있었죠. 그렇죠. 행정은 지금 장관들 다 탄핵되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 예산안 다 막혀가지고 지금 예산 돈이 있어야지 뭐 행정을 하죠. 다 막혔죠. 그런 상황에서 맨날 특검 올라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극도로 교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한다니까요. 대통령이 요건에 완벽하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이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첫째 계엄을 선포하는 조건이 두 개인 겁니다.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아마 대통령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앞으로 헌재를 설득하려고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건 이제 국회 진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곽종건 지금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그래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다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여기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 아니 네. 국방부 장관도 그런 전화를 못 받았다는데 쥐가 뭔데 그런 전화를 받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받아서 저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었으면 공개를 했을 것 같아요. 자, 녹취가 있어요, 카톡이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그냥 이 사람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나는 이 사람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곽 사령관 군인으로서 명령이 하달됐어.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하세요. 저는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대통령의 명령이었다면 군인은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에요. 당연히 그러라고 계엄령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본인은 뭐 했어요 지금? 명령 불복종이죠. 명령 불복종했죠. 이유 불문하고 계엄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했으니까 이 사람은 군형법으로 처벌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 기억을 해보면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게 국회를 봉쇄했다라고 일단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봉쇄 안 됐는데 뭐. 네, 그 봉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이 되면 들여보내줬다라고 하는 게 한 10분 정도 있다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이 일단 본인에 대한 나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라고 한 이유가 헌재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따져볼만 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다 떨어질 때 그럼 당연히 폭력은 안 된다, 유혈사태 안 된다라고 오다 떨어졌다고 벌써 언론 취재 다 됐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당시 필요최선 피해는 필요최선이어야 한다라고 수단의 적정성까지 그때 다 공개됐잖아요. 짓밟아라고 했으면 짓밟았겠죠. 그거 안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짓밟으라는 명령이 없었으니까 짓밟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군인이 뭐 명령하는데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엔 짓밟으면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안 밟았을 것 같아요. 군인은 그러는 조직이 아니에요. 군인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라고 하면 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안 그러면 군형법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이거는 뭐 당연한 디폴트 값이고 네. 당연히 잘못된 게 맞지만 법적으로 이거를 뭔가 논란이 있을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대통령이 일단 두 가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첫째가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찌제명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헌재에 가가지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뭔가 좀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진하야보다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저는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는 네. 절차고 하나는 내용인데 절차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있어서 제일 전략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재명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우리가 버틴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꼼수 써야죠. 어떻게 꼼수 쓰느냐? 지금은 시간 혼란기예요. 끌어야죠. 네. 지금 혼란기예요.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국회의원도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당이 당연히 자기 여당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막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두세 번 정도 더 막으세요. 그러고 나면 1월 오죠. 그렇죠. 1월 되면 그걸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아요. 저 잔혹한 민주당이 계속 한다고요. 그러면 1월 말까지 버티다가 2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세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두 달 끌었죠. 그럼 탄핵소추안 가결돼가지고 또 6개월 언제로 걸리고. 가죠? 6개월 되잖아요. 그럼 한 7, 8월이란 말이에요. 7, 8월까지만 버텨달라.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6개월 동안 지금 이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다시금 국가가 평화를 되찾고 제명이만큼은 판결이 끝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가 플랜 안에서 넣고 일체 단결돼서 이 플랜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뭔가 일이 터졌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뭘 한다? 민주당 보세요. 일 터졌으니까 신난다. 아싸 좋다 이래가지고 탄핵소추안 넣었다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이라는 건요 일사천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혼란스러워할 때일수록 정말 갑론을박하면서 많은 의견과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쿨링 다운 머리를 좀 식혀가면서 냉철한 이성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시간 끌기를 하세요. 조국도 시간 끌기 했고 조국 이미 들어가서 지금 2년 다 살고 나와야 됐어. 상황에서 아직도 안 들어갔잖아. 이재명이 시간 끌기를 한 건 지금 국민들이 지쳐요. 지쳐. 말라 죽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찌제명만큼은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막습니다. 찌제명만큼은 막기 위해서는 저희도 좀 지저분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먼 일이 있더라도 좀 씁시다. 우리도. 네. 우리도 잔머리 좀 씁시다. 왜 우리만 맨날 그냥 있는 대로 다 내주고 안방 다 내주고 말이지 뭐 정권 다 내주고 다 내줘요 왜?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짜 저희가 찌제명이 다스리는 나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는 6개월은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